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첨단 재생 바이오법, 줄여서 첨생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연구 개발비가 가시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실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실체 없는 상품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연구 개발에 실패를 하게 되면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떠나서 회사가 상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극과 극을 달리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만큼 회사의 실적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재료와 수급 그리고 차트의 위치만을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분석은 첨생법이라는 같은 재료 속에서 수급과 매출 구성, 차트만 확인하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은 여러분의 원칙에 맞추어서 선택하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첨생법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지만 새로운 의약품은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허가까지 10년 이상이 걸려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보통 3년 반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비임상시험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6년이나 7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품목을 허가받아서 시판까지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보통 신약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11년에서 13년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지금의 첨생법은 빠른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자료도 보시면은요, 여기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고 해서요, 신속한 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신속 처리 대상으로는 대체 치료제가 없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생물 테러 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면 첨생법에 따라서 신약 개발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그 신속 처리 방법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개발자 일정에 맞춘 맞춤형 심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심사를 한다. 그리고 3상 임상 시판 후 수행할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첨생법 대상에 속하려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5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포치료제, 두 번째가 유전자 치료제, 세 번째가 조직공학체제, 네 번째가 첨단바이오 융복합체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밖으로는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포치료제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를 체외해서 제조한 의약품이 세포치료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 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유전 물질이 변형된 세포나 유전 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공학체제라는 게 뭐냐면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의 목적으로 제조한 의약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융복합제제가 뭐냐 하면 세포치료제,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조직공학제제와 다른 의료기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한 의약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말들도 상당히 좀 난해하고 생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국투자증권에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줄기세포, 두 번째가 면역세포, 세 번째가 체세포, 네 번째가 이종장기인데요.
이종 장기가 뭐냐 하면은요, 다른 종의 생물에서 유래한 장기나 혹은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요. 줄기세포 관련주로 보시면 파미셀이 있고요, SCM 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안트로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 관련주로는 녹십자 랩셀, NK맥스, 녹십자셀, 뉴틸렉스, 셀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로는 LNC 바이오, 바이오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종 장기를 보시면 옵티팜이 있고요. 엠젠 플러스, 제넨바이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내용들이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보이신다면 이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잘 안 보이신다 라고 하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 표를 찾아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고요.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 종목들하고 제가 추가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자료인데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포 일자가 2019년 8월 27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일자가 2020년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첨생법에 관련된 종목들이 8월 28일 전까지는 좀 꿈틀될 수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자, 이 종목의 매출 구성과 수급을 같이 체크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급 주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의 수급도 나쁘지는 않고 최근 들어 사모펀드에서도 조금씩 사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구성으로 보시면 케미컬 기타, 그래서 뭐 3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23, 그 다음에 뉴클레오시드 2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보고는 정확하게 메인 매출 구성을 알아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주석에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파미셀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주석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 이 전고점에 다다라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도 한번 보시면은요,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메인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투신과 기타 외인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매출 구성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눌림자리에서 받는 게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한 급등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상승했다 싶으면 11선이나 21선으로 이평선을 갈아타서 다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도 보시면, 자,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 구성을 보시면 의료 서비스 쪽으로 55%, 그 다음에 임대 매출 18%, 화장품 원료 쪽으로 11%. 그래서 차바이오텍이 줄기세포 관련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매출 구성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죠. 이런 것도 결국은 수급이 결정한 문제고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셔도 상당히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바이오텍 관심 있는 분들은 재무제표의 주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트로젠도 보시면, 자,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중에서는 투신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 구성을 보시면 상품이 77%, 제품이 22%인데요. 상품은 다른 회사의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매출 구성이 22%라는 얘기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22%라는 얘기고요. 안트로젠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상품이나 제품은 지금 여기서 약식으로 봤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고요.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차트도 보시면 동 종목도 지금 전고점에 다다랐죠. 그래서 한번 쉬었다 갈 자리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 매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엔 네이처셀을 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도 수급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개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 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차익 실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 구성도 보시면 줄기세포 사업부 그래서 59%, 그 다음에 식품사업부 해서 40%인데요. 자,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확실하게 줄기세포 사업부가 59%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네이처셀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차트도 보시면 지난 7월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아스템인데요. 코아스템도 보시면 지금 수급 주체는 기관처럼 보이고요. 연기금은 간헐적인 매수, 사모펀드도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보험도 간헐적인 매수, 그 다음에 기타 법인에서 조금 매집한 흔적들이 좀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 매출 구성도 보시면 뉴로타나 R 그래서요 비중이 93%네요. 이 뉴로나타 R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주에 좀 밀접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트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쉼자리 있죠, 이런 쉼자리까지 눌림이 들어오면 그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으니까 코어스템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테믹스가 있습니다.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그 다음 매출 구성을 보시면 줄기세포 배양 제품이 98%나 되네요. 그래서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도 첨생법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도 보시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이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만들고 있네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봉 대응하시면 다 털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눌림 시 일봉 대응으로 접근하셔야만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입니다. 자, 동 종목은 지금까지 봐왔던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수급의 형태가 개인들은 사지 않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다가 최근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은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구성도 보시면 제대열 보관 및 조혈 모세포 이식 그래서 비중이 4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가 34%, 요것만 합해도 한 82% 정도 나오죠. 자,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첨생법 관련 줄기세포 관련주에 상당히 많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지금 밀집된 이평선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21선은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조정하는 주가가 21선을 맞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급 주체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 매출 구성을 보시면 기타 제품, 기타 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매출 구성 자체가 약간 전문성이 없어 보여서 일단 제 기준으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스템 바이오텍인데요. 강스템 바이오텍도 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큰 매도가 나왔습니다. 36만 6천 주, 그 다음에 큰 매수로는 22만 3천 주. 그래서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색깔로 봐서는 꾸준히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산 만큼 팔고 산 만큼 팔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메인 주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출 구성을 보시면 줄기세포 배양액 그래서 73%, 줄기세포 치료제 그래서 26%,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거의 100% 매출 구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강스템 바이오텍 동 종목도 첨생법에 많이 가까운 종목이니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도 보시면 급락 후에 더 이상 바닥을 깨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러다가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 여기서 쌓았던 힘들이 다 위로 분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횡보하면 할수록 상승폭도 크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스템 바이오텍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세포 관련주입니다. 그 관련주로 NK맥스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급은 들어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메인으로 보이는 수급체는 없고요. 이 기관들 중에서도 투신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죠. 매출 구성도 보시면 NK 비오키트 그래서 40%, 그 다음에 연구용 시약 28%, 그 다음에 NK365 20%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이 이름의 내용들이 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으로 봐서는 다 면역세포에 관련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트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5일선, 11선, 21선 3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여기서 11선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21선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적으로 상승하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11선이나 21선을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이 상승 추세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또 상승시킨 만큼 순식간에 급락시키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녹십자 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주체가 외국인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구성도 보시면 이뮨 셀시주 그래서 90%, 그 다음에 CMO 매출 3%, 세포치료제 3%. 그래서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면역세포 관련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보시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당장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조정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수급 주체는 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매출 구성도 보시면 검체 검사 서비스 그래서 84%, 그 다음에 제대열 보관 1%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면역세포 관련해서 한 85%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차트 흐름도 보시면 지금 정고점에서 지금 걸려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추가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녹십자 랩셀도 좀 관심있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리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드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매출 구성 안 써있네요. 자,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틸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렉스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조금 매집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좀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매출 구성을 보시면 기술료 수익 그래서 96%, 그 다음에 장비 임대 3%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료 수익이라는 것은 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틸렉스도 좀 관심있게 보시고요. 유틸렉스도 보시면 급등 후에 급등한 만큼 밀어버리고, 급등 후에 급등한 만큼 밀어버리고, 또 급등 후에 급등한 만큼 밀어버리고 있죠. 이 패턴을 이해하시고 매매하시면 이 유틸렉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체세포 관련주로 NLC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수 주체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 매출 구성을 보시면 인체조직 이식제 그래서요 83%, 그 다음에 의료기기 13%, 기능성 화장품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동 종목도 마찬가지 체세포 관련해서 83%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첨생법에 많이 가까운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고점도 지금 뚫고 넘어갔죠. 추가적으로 이 정고점까지 한번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 한번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자,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은 관심 없어 보이고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만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며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매출 구성을 보시면 스템수 55%, 그 다음에 세포치료제 40%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스템수라는 게 뭐냐 하면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체세포 관련주로 거의 95% 비중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바이오 솔루션도 첨생법에 많이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트로 보시면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고점에 매물이 좀 상당히 세죠. 그래서 단번에 돌파한다면 반드시 쉬었다가 다시 가야만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TNR 바이오팩 한번 보겠습니다. 자,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수급 주체는 보이지는 않고요. 매출 구성을 보시면 생분 해성 인공 지지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 구성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그래서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채소포 관련해서 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에도 첨생법에 좀 가까운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했죠. 동 종목도 마찬가지 이 전고점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장기 관련주로요, 제넨바이오가 있는데요.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수급 주체는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매출 구성으로 보시면 유통사업이 61%, 그 다음에 폐기물이 35%. 일단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첨생법에서 약간 썩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차트도 보시면 쉬고 가고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사실 제넨바이오 그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또 재무제표의 주석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고스 바이오가 있는데요. 로고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수급 주체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요. 매출 구성을 보시면 자동 세포 카운팅 시스템이 있고요. 생체 조직 투명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의 비중이 82%, 22%. 전반적으로 첨생법에 관련된 기기 관련주로 보입니다. 자, 차트도 보시면 상당히 급등 후에 조정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이 수급이나 이 재료를 가지고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인데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가 관심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매출 구성도 보시면 생물 소재, 바이오 실험 장비 및 기타, 그래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소재, 실험 장비, 그래서 37%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중 장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비의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차트도 보시면 여기 하늘색이 241선이고요. 다시 말해서 1년선입니다. 1년선을 지금 돌파를 했는데 1년선이 지금 하방으로 꺾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100% 다시 한번 밀렸다가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타점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옵티팜입니다. 자, 옵티팜도 보시면 수급 주체는 특별하게 없어 보이고요. 매출 구성으로 보시면 동물 약품이 51%, 그 다음에 동물 진단이 22%, 그 다음에 박테리오 파지가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트도 보시면 전고점은 높이지 못하고 전 저점은 높이고 있죠. 그래서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봤을 때는 조만간 이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 상승 추세를 깨는 방향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이니까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첨생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과 매출 구성, 그 다음에 차트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히는 종목이 한두 종목은 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종목 쪽으로 선택하셔서 집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첨생법의 시행 일자가 8월 28일입니다. 그날 전까지만 잘 대응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